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인 황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품질 담당하고 있는 최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 때 커피를 많이 얘기를 듭니다. 커피의 맛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아니면 소비자에 맞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하는 게 화학이라면 화학공학은 그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화학과 사람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대량 생산을 해서 그 맛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는 학문인 것 같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커피가 많이 만들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맛있는 맛을 유지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숙제가 사실 화학공학부한테 있는 거죠. 준비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공장을 이제 뭔가 우리 실생활에 비유를 한다면 집과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전공 설명을 할 때 왜 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안에 이제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집이라는 그런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을 관장하고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가 공정 설계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막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화학공학도로서 제일 중요한 단위가 뭐라 생각을 하느냐. 저희는 이제 공학도면은 정말 수많은 단위들을 다루거든요. 단위를 공부하는 화공양론이라는 수업도 있고 무게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탁 이렇게 칠판에 S 탁탁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우리 화공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는 돈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시간이든 부피든 그런 거를 다루는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게 우리 과가 하는 일이라고.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게 제가 2학년 때 수업 때 들은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 저희 과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전동화의 추세에 맞춰서 이제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이미 방향을 선회를 한 상황이거든요. 배터리를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기를 발생하면서 나오는 그런 전기에 대한 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화학 반응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전동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화학공학을 배운 사람들이 반응공학이나 이런 열 전달 그런 학문들을 학부를 다니면서 배우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전기차, 수소차 시대에는 화공을 졸업한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공학과랑 화학공학과를 비교했을 때 제일 큰 거는 이제 전자과는 하나 예를 들면은 전자과는 어떤 회로를 설계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고 더 작은 더 뛰어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좀 노력하는 공학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 회사가 돈을 벌려면 그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과가 이제 화공이랑 기계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랑 그 신제품을 양산해내기 위한 어떤 거를 실현하게 되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개발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만들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공정을 설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로 사실 그리고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리스크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다음에 넥스트 페이지는 그거를 만들어내서 많이 만들고 잘 만들고
좋은 수율로 뽑아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화학공학과가 굉장히 강점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볼 때 당시에 그 화학공학도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가장 뭐 뛰어난 업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저는 그 기계공학도나 이제 전자공학도들과 다르게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수업에 대한 뭐 열 관리나 이제 뭐 그런 소재에 관련된 뭐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공정 전반에 대해서 보는 눈을 학부생 때 공정 제어나 이런 공정 뭐 실습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구매 업무에 뭐 들어오게 돼서 뭐 가격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좀 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가격 결정을 할 때 당시에 이제 뭐 협력사 출장을 나가서 이제 가격 결정을 하는 거를 이제 뭐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들을 쭉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공정상의 불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면서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협력사랑 같이 조율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 화공이라는 분야가 되게 좀 넓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생활에서 좀 뭐 IT 업계를 빼고는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좀 탈방미인 같은 과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그런 전반적인 여러 어떤 특정한 반도체 공학 같은 학문적인 것도 있고, 저희가 공정을 설계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나 그런 좀 견해가 좀 생겼다는 거를 바탕으로 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약간 좀 그런 거 베이스로 바탕을 해서 좀 사고를 하고 좀 업무 처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제품이 이제 판매되기 직전에 품질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품질 부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거에 직접 관여를 해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리스크나 어떤 이게 양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공학적 지식이 사실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상황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화학공학도로서의 지식이 뭐 나름 많이 도움이 됐던 적이 사실 많았던 것 같거든요. 장점을 많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화학공학의 장점은 어디에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공정을 설계를 하거나 공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화학공학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생 분들도 화학공학을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디에나 있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학공학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표는 최대 이윤의 창출인 거잖아요. 그 최대 이윤의 창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화공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과가 화공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최적화를 해내고 뭔가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화학공학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